안녕하세요. 바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8억이나 떨어졌다. 강동구에서 한 달 만에 가격 급변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고덕그라시움 97제곱이 8억 원 이상 떨어지는 거래가 나왔는데, 이거 강동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래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강남 입지에 준하는 서울의 아파트들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더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강동구에서 가격 급변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 강동구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왜? 강남과 비강남권의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상승세를 고스란히 비강남권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비강남권의 하락세를 또 강남 쪽으로 역류해서 또 전달하는 그런 어떤 전도체 역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상한선, 하한선 전도체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지역이 강동구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강동구를 강남 4구에 편입시키는 그런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28억에서 19억 정도, 굉장히 하락폭이 크다. 8억이나 이제 떨어졌다라는 기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강동구는 11월 달 들어서 선사현대가 3억 3천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그라슘이 지지난주에 20억 하락하는 엄청난 폭락 양상을 보였죠. 52%. 결국 강동구 하락세가 그냥 단편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렇게 좀 요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규모 단지 아파트 아닙니까? 그라시움도 뭐 거의 5천 세대 되는 곳이니까 대장단지라 불리는 것들이 선제지표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액면적으로 볼 때는 집값이 요지부동, 호가세가 견고하게 붙잡고 있고, 오히려 더 상승세 쪽으로 이제 치고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불안한 그런 기저의 흐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선제지표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은 확실한 어떤 가격 하락 쪽으로 계속해서 그래프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아파트의 가장 특징은 기대 심리가 뭐 거의 100%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무조건 오른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가 떠받쳐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호가세가 버티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다르죠. 어제 뉴욕 증시가 거의 폭락 수준에서 살짝 0.1% 어프 하면서 그냥 숨만 쉴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급락을 딛고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거품론 때문에 상당히 시장 자체가 얼어 있었어요. 근데 뭐 거의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회복을 해버리네요. 기술주 중심으로 모여있는 나스닥이 이 정도 회복력을 보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금력이 워낙에 막강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처럼 이렇게 한 달 만에 8억 뚝 떨어진 어떤 진짜 거품 같은 그런 어떤 현장 속에서 호가세가 계속해서 버티는 관계로 이렇게 떨어지는 추이가 극과 극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시장이 완전히 왜곡된 시장과는 다른, 좀 투명하죠, 증시 시장은. 그래서 우리가 증시를 들여다보면 한국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이렇게 반등세를 보이는 건 결국에 가서는 실적, 19일 날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AI 거품론 논란을 아마 잠재울 가능성이 높다. 워낙에 뭐 엔비디아가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뚝 떨어, 거의 180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훅 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하고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그만큼 견고하게 스탯을 쌓아나가면서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 기저의 이유는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빠져나가잖아, 돈이. 8억씩 쑥쑥 빠져나가는데, 여기는 견고하게 실적이라는 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은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아파트 시장은 돈이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완전히 딱 렉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량 떨어져. 거래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스코도 뭐 1분기 실적 예상 상회해가지고 지금 13억 불 돌파의 주가가 급등하는 또 양상도 보였었는데, 자, 반대적으로 은행 부분에서 이 마통을 뭐 통변할 정도로 신용대출이 일주세
1조 2천억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투자자 예탁금 추이에서 86조가 거의 용으로 하듯이 치솟았는데 대부분 예금에서 증시를 본격적인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대기자금 수요가 이제 말머리를 확실하게 부동산에서 등을 돌리고 증시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86조, 석 달 사이에는 20조입니다. 자, 은행에서 이게 빠져나가면, 예전에는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심리적 불안을 겪어가지고 뱅크런, 그냥 은행을 깨고 나왔죠. 근데 이제 확실한 투자처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은 황금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접근성도 너무 멀잖아. 너무 올랐기 때문에 20억, 30억 하는 걸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본력 가지고 최대한 수익률을 뽑아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조가 석 달 사이에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뱅크런 현상이 결국에 가서는 은행 건전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투자처가 생겼기 때문에 금융시장 쪽으로 말머리를 돌려세운 그 자금들이 뱅크런 현상과 같은 뭐 급격한 머니무브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지금 기준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방향전환.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이 고공행진하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밑으로 내려올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주담대 금리가 지금 6%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 내가 집을 사가지고 요 금리에 딱 물려버리게 되면 일평생 맷돌 갈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을 사는 거지 삶의 질을 완전히 개판 5분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삶을 스스로 파괴하기 위해서 집을 산다는 거는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삶의 질을 뭔가 좀 견고하게 안정적으로 비바람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집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본말이 전도가 돼가지고 이제 뭐 집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면 이게 자산 가치로서는 금과 같은 가치 아니었습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황금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서는 다 코스피 쪽으로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지금 금요일 날 장세가 3.81% 거의 4%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피를 찍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저에 흐르고 있는 이런 자금의 유동성 자체가 너무 풍부하게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다. 근데 뭐 반대급부로 서울 아파트는 거래량 77%, 영등포 93.9% 줄어가고 있는 이유 딱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자금이 들어오는 곳,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거래가 줄죠. 왜? 돈을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뭔가 집을 사기 위해서 현금을 몰빵해야 되는데 손절에 나서는 거예요. 도저히 이 가격에는 살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내가 관망하겠다라는 이 매수자들의 움직임이 워낙에 견고하게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집값은 조정 국면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공급도 속도감 있게 전개되지 않고서는 지금 한쪽 날개로는 날 수가 없어요. 규제 일변도 가지고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공격적인 공급. 야, 이런 공급도 나오네 라는 그런 어떤 탄성이 나올 정도로 확실히 낮춘 초기 진입 비용과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양쪽 날개로 이제 날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부동산 시장을 확실히 컨트롤 타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생기는 건데, 서리풀 지구가 이제 그린벨트를 본격적으로 풀어서 2만 채 이제 짓는다고 하죠. 여기서 이제 공급 물량이 본물 터지듯 나오게 되면 서리풀은 양재역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강남의 가장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여러 시스템을 가지고 한 3, 4억 대 공급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매수자들은 희망이 생길 거고 뭐 급하게 집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증산 4구역은 삼성물산, 그러니까 여기가 레미안 이 브랜드가 붙을 가능성 높아요. 3, 4천 세대 됩니다. 그리고 마포와 굉장히 가깝죠. 한 정거장 차이밖에 안 납니다. 마포 생활권이라 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증산 4구역 레미안이 한 4천 세대, 여기도 이익공유형 또 공공분양 토지임대부 여러 시스템으로 나오면 3, 4억대로 충분히 마포 생활권에서도 4천 세대가 본물 터지듯 공급을 쏟아낼 수 있다. 이런 어떤 긍정적 시그널을 계속해서 시장에 줘야만이 확실하게 집값이 잡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경제부총리 산하 이 모든 장차관이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 개입을
논의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발표까지도 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매매가 변동률은 뭐 쭉 올라갔다가 확실히 지금 627, 97, 11호 대책 거치면서 보합 수준에 있는데 떨어지는 상승세의 어떤 하락 속도는 굉장히 크다. 0.17%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폭이 계속해서 이제 줄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역고드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이제 거꾸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뭐 상승폭 재확대 지역이 있다. 서초, 송파, 용산, 성동이 다시 살짝 고개를 드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팩트를 보면 서초구 거래량이 36건입니다. 강남에서 11월 달 거래가 30건에 그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방배시티가 26억, 신반포 4차가 15억 떨어지고 있죠. 송파구 거래량도 111건. 아마 강남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지역 아닙니까? 송파구가. 근데 111건에 그치고 토지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한 달 상간의 거래가 딱 이 지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7단계, 8단계를 거쳐야지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성 1, 2, 3차 13억, 4억 9천 떨어지는 양상. 용산구 역시도 8건에 그치고 있죠. 용산구 용산 센트럴파크가 3억 8천, 신동아 2억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재확대, 상승폭이 서초, 송파, 용산, 성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 좀 팩트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성동구는 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동구 동아아파트 7억 2천 하락했네요. 그러니까 지표에 나오듯이 서초, 송파, 용산, 성동이 거래도 그렇고 거래가도 그렇고 그죠? 상당히 공식 지표에서 나오는 이 사실하고는 좀 굉장히 괴리감 있는 그런 어떤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트리마제 같은 경우는 뭐 최고가, 레미안 옥슬리버젠이 최고가, 11월 초에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당장 또 일주일 뒤에 보면 거래 내역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가 쪼그라들고 있고 이렇게 최고가를 치는 아파트도 뭐 드문드문 나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분위기는 역시 확실히 토제라는 엄청난 규제의 무게에 눌려 있기 때문에 매매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매매가는 확실하게 지금 꺾이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보시면 이 거래량은 300건으로 확 줄어들었는데 지금 거래 금액은 15억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죠. 이런 어떤 반대적 면모들. 요거는 대부분 호가 이 기저의 움직임을 따라서 드문드문 나오는 이 최고가 거래들, 이런 거래들이 전체적인 어떤 거래가의 평균 금액을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두 건 나오는 게 평균치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다 죽었잖아. 그 서울 아파트 거래가 거의 빵건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거기서 이제 현금 부자들이 뭔가 자기들끼리 어떤 거래 이 리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거래를 뭐 주고받는 인풋 아웃풋 하는 그 거래가들이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요 거래가가 다시 올라간다는 어떤 팩트는 전혀 지표와는 상관없는 어떤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자꾸 뭐 한강벨트 일부 소폭 뭐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천 분당도 여전히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과천시 빵건입니다. 거래량. 떨어지는 거 과천자에 3억 8천, 주공 10단지 3억 5천 하락하고 있고 성남시 분당구 11월 달 거래 빵건입니다. 장안타운 건영 2차 5억 6천, 판교퍼스트 4억 6천 하락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천 분당도 여전히 상승률이 높다라는 건 거래가 없는데 거래가 기본적으로 그죠? 거래가 없으니까 이전의 지표가 그냥 끌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동안 높았던 어떤 거래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드문드문 나오는 뭐 상당한 이 거래가의 차이가 나는 파이가 깨져나가는 거래가들이 나오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결국 초반에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뱅크런에 가까울 정도로 80조 이상의 돈이 뭐 3달 사이에 20조가 더 늘어가지고 이런 돈이 됐는데 결국 은행을 깨버리고 박차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을 향해서 이전에는 갔었는데 이제 부동산을 등지고 다른 방향으로 금융시장 쪽으로 향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적 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6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지금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줄어버리지 않습니까? 강북도 못 살 정도다. 주담대가 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 1.5% 가상금리 더 붙여가지고 이제 3%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무서운 거라. 가상금리가 붙는 거. 스트레스 DSR 금리 상황에
대출이 거의 한 15% 정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상환부 DSR이 지금 본격적으로 반영하게 됐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가계대출 잔액 보시면 주담대가 뭐 계속적으로 조금씩 그래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전세대출 잔액은 오히려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왜? 전세대출 DSR. 특별히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 부분에 있어서 뭐 퇴거자금 또 여러 가지 뭐 자기들 세입자들 다시 드리기 위한 대출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뭐 원천적으로 완전히 차단이 됐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대출 잔액도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부동산 시장 안에서의 자금 흐름은 정말 유례 없이 굉장히 경색 국면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이 돌지 않는 시장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가격 역시도 그 전에 너무 올라쳤기 때문에 그 상한가를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셀프 디스를 해야만 해. 실질적으로 자기 집 가치를 후려쳐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장이 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년 5월 달에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때리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죽음입니다. 이거 물량 빨리 풀어가지고 적당한 가격에 마무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때려 맞는 그런 어떤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물 터지듯이 매물이 급격하게 밀려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고점에 물려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진장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집을 샀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번 주에 KB를 비롯해서 0.13% 주담금리 인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상단가가 5.8%입니다. 벌써 야금야금 올라와가지고 가상금리 한 1.2에서 1.5 붙여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 붙여도 이거 뭐 기본적으로 7% 금리가 되는데, 이거 개인마다 금리 적용 부분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6, 7%에 해당되는 주담대 금리 때려 맞으면서 지금 고점에 있는 아파트 잡는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그리고 이 아파트는 어차피 구축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점에서 줍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 게임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냥 분위기를 고점 아파트 잡아라, 고점 아파트 잡아라, 더 오른다, 더 오른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몰아가니까 여기에 그냥 밀려가지고 설거지 당하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 인생 맷돌 가는, 그냥 원금이자 갚다가 결국에 가서 경매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최악의 수순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입장벽이 높은 곳은 그 장벽이 내려올 때까지 무리해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변동성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착실하게 모아왔던 자금들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 금융시장 쪽에서 수익률을 좀 높이면서 구축 아파트, 내가 가장 비싼 아파트 사가지고 주변 시세 대비 더 높게 차익을 얻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 떨어지느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점의 싸움이거든요. 그런 어떤 포인트를 좀 잘 짚어가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한, 무주택자는 이전도 이후에도 없을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여러모로 지금 공급이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규제 일변도는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 뭔가 반발하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집값을 높이려 하는 어떤 움직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들에게 확실한 어떤 한방 있는 엄청난 규모의 공급과 이 저비용, 진입비용이 낮은 공급을 하게 된다면 시장은 급격하게 안정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자체가 지금 6, 7%로 올라가면서 지금 80조 이상이 은행을 깨고 이제 금융시장 쪽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자금들이 러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자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결국은 집값은 파토가 나게 돼 있다. 너무 올랐어요. 한국 집값은 그야말로 거품입니다. 그 거품의 실상이 바로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에 확실히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로빠브라 목토바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